세계 각국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2위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임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인데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0년 대비 10% 내외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높은 128%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나라 역시 이산화탄소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연구 동향을 잠시 보시면 크게 4가지 분야로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고온 순산소 연소, 그리고 반응 분리 동시 공정, 이활용 에너지 이용 기술, 그다음 이산화탄소 해수 처리 기술, 크게 4분야로 연구되어지고 있고 각각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이산화탄소를 약 900만 톤 감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시장 규모를 보시면 고온 순산소 연소의 경우 국내 2,500억 원, 두개 152조 원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 반응 분리 동시 공정의 경우 국내 2조 원, 두개 50조 원, 미활용 에너지 기술 국내 13조 원, 두개 60조 원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반면에 CO2 해수 처리 기술의 경우에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해수 처리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해수 처리 기술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 이산화탄소 분리 농축 기술, 이산화탄소 고정화 기술로 나눌 수가 있으며 이 각각의 기술들은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에는 지하 저장 기술과 심해 저장하는 기술이 연구되어지고 있고 분리 농축 기술에는 분리막을 이용하는 기술, 흡수대를 이용하는 기술들이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고정화 기술에는 생물학적 고정화 기술과 화학적 고정화 기술이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 고정화 기술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화학적 고정화 기술은 생성물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이메칠 카보네이트를 형성하는 기술과 다이메칠 이서 그리고 하이드로카본을 합성하는 2가지 공정들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하이드로카본 합성 공정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는데 하이드로카본 합성 공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원스텝 공정과 투스텝 공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원스텝 공정의 경우 이산화탄소로부터 비교적 높은 압력인 50에서 100기압 정도에서 메탄올을 합성하고 합성된 메탄올로부터 하이드로카본을 합성하는 2개의 공정이 연계된 공정이 되고 원스텝 공정의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압력인 10기압 정도에서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로부터 하이드로카본을 직접 합성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스텝 공정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메탄올을 합성하는 공정은 비교적 높은 전환율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선택성 또한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반응 압력이 100기압 정도 되므로 100기압 정도 되고 2개의 공정이 연계된 공정이므로 공정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나 원스텝 공정의 경우 한 개의 단일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공정이 단순하고 그리고 비교적 낮은 압력으로 운전되어지므로 공정 단가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수소를 사용한다는 것과 그리고 낮은 이산화탄소 전환율을 갖고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스텝 피셔트록 공정을 이용한 올레핀 생산 기술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가의 수소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적 낮은 전환율을 갖고 있다는 현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전환율을 증가시키는 연구와 고부가치의 생성물을 제조하는 2가지 포커스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 전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루테늄을 첨가하였고 그리고 고부가치 생산을 위해서는 알파 올레핀을 생산하였으며 바이프로덕트가 생성되는 왁스의 추가 활용 방안 연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촉매는 다음과 같은 제조법으로 펠렛 형태의 촉매를 제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촉매는 벤치 스케일의 반응 시스템에 충진하여 사용하였고 각각의 반응물들은 MFC를 통하여 반응기 내에 주입되고 반응기 내에서 생성된 하이드로카본은 1차, 2차 트랩을 거치면서 액상 성분과 기상 성분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기량 성분은 GC로 정량 분석하였습니다. 이때 반응 조건은 공간속도 2000, 환원 온도 450도, 그리고 반응 온도는 300도, 반응 온도는 10기압에서 고정하여 촉매의 활성을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제조된 촉매의 결과입니다. 루테늄 첨가에 따라서 촉매 표면 물성의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성을 보기 위하여 XRD를 측정하였는데, 밑에 있는 그림은 기본 촉매로 사용했던 철, 포타슘, 감마, 알루미나의 XRDP이고, 위에 있는 것은 루테늄이 첨가된 촉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루테늄이 첨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XRDP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첨가된 루테늄이 촉매 표면에 고르게 고분산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TPD를 통해서 표면 산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향성이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루테늄이 첨가되었을 경우 고온 산점의 양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첨가된 루테늄에 의해 첨가된 루테늄이 추가의 산점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각 촉매의 코어 스트럭처와 컴포지션을 보시면 루테늄이 첨가된 촉매나 첨가되지 않은 촉매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루테늄이 첨가됨으로 인하여 촉매 기본 물성에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저온 산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촉매를 이산화탄소 수소번호에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첫째로 철, 포타슘, 감마, 알루미늄 촉매입니다. 이산화탄소 저항률이 약 36.5%를 보였고 CO와 메탄은 10% 내외, 그리고 10에서 10호까지의 라이트 하이드로카본은 39.8%, 18일 이상의 하이드로카본은 40%를 보였으며 올레핀은 약 85%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루테늄이 첨가되었을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전환율은 약 6% 정도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CO와 메탄도 다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루테늄이 첨가로 인해서 18일 이상의 하이드로카본이 약 30%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올레핀 역시 약 4%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각각의 하이드로카본의 자세한 셀렉티비티를 보시면 먼저 기본 촉매인 철, 포타슘, 감마, 알루미늄 촉매의 경우 하이드로카본 약 10 정도까지, 카본수 10 정도까지 고르게 분포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루테늄이 첨가됨으로 인해서 행성물 분포가 보다 더 긴 쪽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촉매 공이 올레핀의 레이쇼는 80% 이상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루테늄 첨가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전환율과 하이드로카본의 길이가 왜 증가되었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먼저 세 가지 가정을 세워보았습니다. 첫째로 이산화탄소 흡착량이 증가하면 이산화탄소 전환율은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이니셜 스텝과 관련된 가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학 흡착된 CO의 결합 강도가 증가할수록 하이드로카본 체인의 길이가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프로파게이션 스텝과 관련된 가정입니다. 세 번째로 생성된 올레핀의 재흡착력이 증가할수록 하이드로카본 체인의 길이가 증가할 것이다. 이거는 재흡착 단계와 관련된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가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CO2TPD, 그 다음에 CO2TPD, HNTPD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CO2TPD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 촉매의 철, 포타슘, 감마, 알루미늄 촉매의 경우 흡착량이 500 마이크로몰 정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루테늄이 첨가됨으로 인해서 흡착량이 2배 정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루테늄이 첨가됨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흡착량은 증가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산화탄소 전환율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되겠습니다. 다음은 COTPD입니다. COTPD를 보시면 첫 번째 알파, 베타, 감마의 세 가지 픽이 나오는데, 물언에 의하면 화학 흡착된 CO는 550K 이상에서 나타나므로 알파 픽, 본 논의에서는 알파 픽과 베타 픽은 제외하고 감마 픽에 대해서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루테늄이 첨가됨으로 인해서 약 70도 정도 고온 쪽으로 시프트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루테늄 첨가로 인해서 CO가 촉매 표면과 결합력이 강해진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정량적으로 보기 위해서 다음 같은 레퍼런스를 통한 오자와 이퀘이션을 사용하여 CO 디졸션 엑스피레이션 에너지를 구해보았습니다. 이때 파이는 히팅 레이스 기본 촉매의 철, 포타슘, 감마, 알루미늄 촉매의 경우 디졸션 엑스피레이션 에너지는 50kJ 정도를
정도를 나타내는데 루세닌이 첨가되어 비해서 약 40%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결과는 앞서 TPD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다음은 에틸렌 TPD 생성된 하이드로카본의 제흡착력을 보기 위해서 에틸렌 TPD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탈착 온도가 약 50도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루세닌의 첨가로 인해서 하이드로카본과 촉매의 생성된 하이드로카본과 촉매의 결합력 역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론입니다. 루세닌의 고분산도로 인해서 결정성과 퍼스트로체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첨가된 루세닌이 추가의 산점으로 적용해서 저온 산점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첨가된 루세닌에 의해서 CO2 흡착량은 증가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CO2의 전환율 역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첨가된 루세닌에 의해서 CO2 결합량가 증가했고 알파 올레핀의 제흡착력 또한 증가하여 탄화수의 길이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 프로덕트의 추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 루테늄, 토탄 가부 알루미늄 촉매를 이산화탄소 수화 반응에 적용시켰을 경우 체인 렌스가 길어지는 것을 앞서 그림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왁스 프로덕트가 다량 생겼는데 이것의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왁스 프로덕트는 어디에 쓸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생성된 왁스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제2의 반응에 반응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활용 방안을 보기 위해서 왁스의 특성 분석을 했는데 결정성, 형상, 그리고 분자 구조, 그다음 분자량 측정을 통해서 각각의 왁스의 특성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조한 이 촉매로 인해서 생성된 왁스는 기존의 왁스와는 분명히 차별되는 특이한 물성을 가지고 있는 왁스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왁스 프로덕트의 결정성을 SIP로 측정해 보았는데 높은 결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각각의 픽은 첫 번째 픽은 100 프레임에 관련된 픽이고 두 번째 픽은 200 프레임에 관련된 픽입니다. 각각의 크리스탈 사이즈는 36, 30나노미터로 계산되어 있을 수가 있고 이 왁스 프로덕트의 모포로지를 보시면 판상 형태의 모포로지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저희가 제조한 왁스는 판상 형태의 구조를 가지는 새로운 왁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평광현미경 사진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150도에서 왁스를 완전 녹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25도로 낮췄을 경우 다음과 같은 보풀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리퀴드 크리스탈의 실내 텍스처와 비슷한 형상입니다. 그리고 왁스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타 NMR을 측정하였는데 각각의 픽은 다음과 같이 어사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7ppm 정도에서 나오는 아로마틱 프랙션과 5ppm 정도에서 나오는 올레피닉 프랙션 그리고 케톤 그룹 그리고 아로마틱 관련된 프로톤 그룹 모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올레피닉 프랙션을 확대해서 보면 말단계에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기존 파라핀 형태로만 형성되어져 있는 왁스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구조를 가지는 왁스가 합성된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왁스의 분자량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해 보았는데 그림에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자량 300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올리고모 범위에 있는 그 정도의 프로덕트인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분자량 분포 역시 2 정도로 굉장히 내로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왁스 프로덕트의 분석 결과입니다. 첫째, 높은 결정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었고 두 번째로 말단계 이중결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올리고모 형태의 분자량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NMR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일리스대를 가지는 올리고모 형태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매크로 모노머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매크로 모노머는 말단계의
반응성 작용기 한 개 이상이 존재해야만 하는데 이 프로덕트 역시 말단기에 이중결합을 갖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그래프트 폴리머나 스탄 폴리머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물질이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입니다. 유세늄이 첨가됨에 따라 생성된 하이드로카본의 체인 길이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 유세늄을 첨가한 촉매를 사용했을 경우 원하는 타겟 물질인 알파 오일핀에 추가의 고체 성분이 합성되었습니다. 그 고체 생성물의 물성은 왁스와는 차별되는 새로운 형태인 것을 예상할 수가 있었고, 그 왁스는 높은 결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말단기에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매크로모노머로서 추후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